부재 해석이 단면의 조건과 재료의 성질을 이용하여 저항할 수 있는 외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인 반면 이미 우리 해석 부분 했었잖아, 그치? 두 번째, 설계는 주어진 조건에서 외력을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단면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해석과 설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도 봤었지만 첫 번째 설계를 가정된 설계를 해서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설계를 또 구체화시켜가고 수정해가면서 조정해가면서 가지. 그러니까 해석과 설계는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해석 과정은 계속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죠? 자, 단면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단철근 직사견보의 설계. 첫 번째, 하중 및 사용 재료의 특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료의 FCK라든지 FY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철근비 가정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휨부재의 철근비는 최소 철근비 이상의 값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일반적으로 경제성과 처진 제어를 고려할 때 적절한 철근비, low assume, 바람직한 연성 수준을 위해서 균형 철근비의 35% 또는 40% 또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1%의 철근비를 선택하지만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0.0, 1.5%를 초과하게 되면 시공하시는 작업 아저씨들이 뭐야 이거 철근이 너무 많아 내진 구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철근이 많아지고 시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보통 1% 정도가 표준이고요. 시공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철근을 많이 넣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C equal T를 알아요. 그죠? C는 0.85 FCK AB야. T는 ASFY야. 거기서 A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박스 친 거. 요 A는 0.85 FCK B분의 ASFY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체크마크를 해. 이렇게 체크마크를. 자, 그러면 갖다 쓸 수 있는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M에는 ASFY, 힘 곱하기 8 길이 여기에서 이 박스 쳤던 A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SFY가 되고 D-2분의 1, 0.85 FCK B분의 ASFY가 됩니다. 자, 요 식까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를 거의 확신하지만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다시 체크마크. 거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지? 전혀 체크마크. 요거를 갖다가 형태를 좀 이쁘게 만들어 보는데 이쁘게 만드는 이유는 철근비 로가 BD분의 AS니까 우리는 저식을 철근비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BD분의 AS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FY BD제곱 마이너스 요 관계식은 요 BD분의 AS를 철근비 로로 바꾸면 요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 식을 다시 또 조금 이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것들을 책, 교재, 문헌에서 찾아보게 되면 외국에서 나와 있는 책 또는 국내에서 나와 있는 RC 책을 찾아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거는 Q라고 하는 강제지수라고 하는 Q라는 쪽으로 FCK분의 FI 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철근비 로는 FI분의 FCK Q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로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Q로 끌어올 수도 있고 요식이나 요식이나 두 개의 식 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RC책을 살펴봐도. 근데 내가 유학 시절에는 이 강제지수 Q를 가지고 사용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Q를 쓰는 선생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철근비 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 문제 없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요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강제지수. 왜? 여기 강제의 철근비와 강제의 항복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걸 강제지수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Rn은 해서 BD제곱분의 MN 해서 로의 값 또는 강제지수 Q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요 강제지수 Q에 대해서 해도 Q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요 철근비, 우리가 더 철근비라는 게 익숙하잖아. 느닷없이 강제지수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 철근비로 유도하면 로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그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신가. 근해 공식으로 여기 있는 로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한 값입니다. 그죠? 로는 근해 공식으로 구한 값 아니야. 판별식 이렇게 써가지고. 그치? 로는 fy분의 0.85fck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5. 갑자기 이 식을 딱 보게 되면 저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수학이었어? 아니었지. mu 이꼴 as fy d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a는 0.85fck 그쪽 관계식에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니까 이 관계식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근해 공식으로 구해 놓으니까 로와 Rn이라고 하는 사이에 관계식이 생겼고, 우리는 편의상 Rn 또는 일부에서는 저거를 K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Rn으로 기억을 하고요. BD 제곱분의 MN, BD 제곱분의 MN, 요게 로에 관한 요 식이었잖아. 근데 요 BD 제곱분의 MN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RN이라고 하는 strength factor라고 표현을 한다. 즉, RN은 뭐야? 모멘트와 디멘전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지? 모멘트는 어떤 strength, 거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다음에 팔 길이를 곱하면 모멘트가 되잖아. 즉, 우리가 처음에 필요로 했던 거, 처음에 BD가 주어지게 되면 자중을 포함해서 MU를 구할 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AS를 구하려면 AS는 어떤 관계식인데 MU와 디멘전 D에 관한 관계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요 RN이라고 하는 스트렝스 코에피션트가 굳이 저거를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정의해 놓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RN이라는 값과 요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면이 주어졌으니까 하중을 구할 수 있으니까 RN은 뭐였어? BD제곱분의 MU였잖아. MN이었잖아. BD가 주어져 있고 BD로부터 MN을 구할 수 있으면 RN을 구할 수가 있잖아. RN을 구하면 RN은에서부터 요 로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또 아까 1%의 로값을 내가 가정을 하면 요거를 0.01로 바꾸면 RN을 구할 수가 있잖아. R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건 BD제곱분의 M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BD제곱분의 MN이 우리가 어떤 값을 알다 그러면 그때에 해당되는 BD의 조합을 많은 조합에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걸 끌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 야, 놀랍지 않아? MU는 ASFY D-2분의 A라는 한식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드러없이 이런 식이 나오면 와 복잡하다라고 하지만 복잡할 거 하나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식이 뭐였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요 철근비로와 요 RN, 편의상 RN으로 바꾼 거지만 BD제곱분의 MN, 로를 알면 얘를 아는 거니까 얘 단면을 알 수가 있고, 얘 단면적이 먼저 주어져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RN을 구하니까 여기에서부터 필요한 철근비 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필요한 철근비 로를 계산한다. 그건 뭐야? BD분의 AS잖아. 그러면 철근비 곱하기 BD 하면 AS가 되는 거잖아. 그 AS 값이 나오면 그 AS 값을 만족하는 철근의 배근에 필요한 철근을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잖아. 이렇게 끝난 거야,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이 나오니까 복잡하고 이렇게 그런 선입견을 딱 버리고 내가 설계를 하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밌다라는 표현이 많지.